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안을 냈는데 언론이 빠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짜 이럴 겁니까?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드디어 언론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 뭐야 이게? 언론이 빠져 있잖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안을 냈는데 언론이 빠져 있어요. 1인 미디어 잡겠다는 그런 법안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발의한 사람은 윤영찬 의원. 이 사람 동아일보 네이버 출신이에요. 와, 이게 뭡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뭔가 선명하고 투명하고 시원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이 빠져 있습니다. 기성 언론은 제외다. 정청래 의원이 낸 법안도 있어요. 언론이 가짜뉴스를 고의적으로 배포했을 시에 그 피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발의하겠다. 도입을 하겠다.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사람들은 3배가 뭐냐, 그걸로 언론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인데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하나 갑시다. 기존에 있는 법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춰보고 그리고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선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설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정청래 의원의 법안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윤영찬 의원이 낸 이 1인 미디어 이거 잡는 법안이 먼저 올라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당대표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좋은 법안들이 있었는데 이낙연 당대표가 갑자기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2월 중에 언론 관련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온 게 이거라는 겁니다. 1인 미디어, 유튜브 잡는 법. 자, 유튜브의 가짜뉴스 잡아야죠. 좋습니다. 이걸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언론을 완전히 배제하고 유튜브만 잡겠다. 1인 미디어만 잡겠다. 지금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열린공감TV 아시죠? 열린공감TV에서 지금 옵티머스 펀드를 굉장히 깊게 파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옵티머스 펀드와 이낙연 대표의 연관성을 파고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의 동생, 이 양반이 삼부토건 사장으로 간 것서부터 뭔가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계속 파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겨냥한 것이 아니냐. 열린공감TV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튜브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잡는 법안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뭘까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정청래 의원의 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잡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TF팀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은요, 1인 미디어가 만드는 뉴스의 80%, 90%가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사건이 한창 불이 붙었을 때 우리는
기존의 언론을 보고는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 뉴스의 원PD님이나 빨간아재님의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적폐 카르텔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들이 뿌리고 있는 가짜뉴스라든지 거짓 정보들을 찾아내고 고쳐주고 이런 역할들을 1인 미디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나 코인팔이 하는 이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잡아야죠. 그런데 기성 언론들이 뿌리고 있는 가짜뉴스보다 여기가 더 우선순위다 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윤영찬 의원, 동아일보 정치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사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이라고 모두 다 파란색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낙연 대표 동아일보 출신, 윤영찬 의원 동아일보 출신. 지금 이낙연 대표는 그 동생과 옵티머스 펀드와의 관계, 이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는 열린공감TV가 굉장히 눈에 가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보다, 기성 언론보다 1인 미디어를 잡겠다는 법안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기분이 이상한 게 딴지일보 이 자유 게시판에 정청래 의원이 글을 하나 썼었거든요. 믿어달라. 언론개혁 법안 반드시 발의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대충 쭉 봤는데 본인도 본인의 법안이 뒤로 미뤄진 것을 왜 그렇게 미뤄졌는지 모르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글을 다시 찾아봤는데 없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글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돌아가는 꼴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많이 이상합니다. 불만이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반대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느껴져요.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할 말 하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이낙연 당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자, 박주민 의원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12대 1로 싸우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에 드냐라는 청취자 질문에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참 이렇게 말을 흐려요. 그러자 이 김종배 씨가 지도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제가 대신 얘기해줬죠. 지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제가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12월 달과 1월 달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 소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데 거의 12대 1로 싸웠다. 제가 무슨 무술 고수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박주민의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소신있고 힘있고 정말 에너지 넘치고 정의감에 불타던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저는 이거는 이낙연 당대표와 지도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부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와의 갈등이 있는 것을 대놓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저 반대 세력은 내중질환이 일어났다. 자기 지방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받을 게 뻔하고 또 열린우리당의 그 기억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다행히도 최강욱 의원이
또 다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법안 발의했어요. 이때까지 나온 어떠한 법안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저렇게 꽉 쥐고 앉아있는 한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민주당이 가로막는다면 그 역풍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최강욱 의원의 언론개혁 법안,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정정보도의 규모와 정도는 오보의 경우와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오보를 일면에 냈으면 정정보도도 일면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오보해놓고 구석탱이에 정정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악의적 허위보도가 노출된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을 하한으로 한다. 중요한 건 하한입니다. 반드시 그의 초과 액수를 정하도록 만들었다. 그간 제출된 여타의 법안과 완전히 다른 방안입니다. 무책임한 클릭수 장사를 방지하고 큰 회사일수록 큰 배상액을 통해 유무형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한 것. 거기다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편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이 3명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죠. 최강욱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통과돼야 됩니다. 정청래 의원의 3배, 이 법안도 약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 당대표일 때와 이낙연이 당대표일 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답답해도 너무 답답합니다.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없다면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180석의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의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낙연 대표님. 빨리 이낙연이란 사람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서 대권 후보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낙연이 당대표를 잡고 있는 동안 답답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